저는 오준열이고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가 목요일 밤에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캐나다 와가지고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랑 안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리테일이나 뭐 미디어나 이쪽으로도 좀 해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은 EY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준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준열이고 현재 EY에서 3년차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나라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시카고대 1년 다녔다가 그 미국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캐나다를 알아보다가 워터루를 편입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워터루 로리의 그 더블 디그리 프로그램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주 신분은 어떻게 돼요? 그 영주권 신청한 지 지금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그래서 한 2개월 후면은 나올 거라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 나오신 학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워터루에서는 수학을 전공했고 그 로리에서는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 전략 컨설팅은 원래 이렇게 딱 정해진 학과가 없어요. 히스토리 공부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뭐 NG 공부하다 온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하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해요. 해외에서 여러 나라 살았는데 캐나다 생활은 어때요? 살기는 좋은 나라인데 놀기는 재미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오늘 얘기해 주실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전략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금융권 담당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캐나다로 들어올 때 뭐 인수를 한다든지 뭐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회사가 네. EY라고 했는데 회사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생각보다 EY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EY는 세계 4대 법인, 그 회계법인 중 하나예요. 다 이제 컨설팅 역량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었고, 지금은 그 EY 전략 컨설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맥킨지's 웨이라는 책이 하나를 읽게 됐어요. 근데 원래 컨설팅이라 하면은 탑3 펌이 있는데 그게 맥킨지, 뭐 BCG, 베인 이렇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읽고 뭔가 그런 꿈을 갈망하게 돼서 그때부터 컨설팅이란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일을 구했어요? 항상 그 레주메를 볼 때 세 가지를 봐요. 일단은 학교랑 그 GPA가 좀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턴 경력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케이스 인터뷰라고 해서 진짜 사례를 푸는 것처럼 인터뷰를 진행해서 뭐 2개에서 3개 라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돼요. 그거는 지금 EY 인터뷰 봤을 때 케이스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대학부를 졸업하고 컨설팅에 바로 들어갈 때는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2번의 라운드를 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 더 조그만 컨설팅 회사에서 있다가 EY로 이직했거든요. 그럼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4개에서 한 5개 정도 돼요. 오히려 더 많네요. 네,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바로 온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면 되지만 경력직들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펼쳐야 되는 걸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복잡하고 더 많은 것 같아요, 단계가. 그러면 그 복잡한 단계를 걸쳐서 네. 첫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 EY 이직하기 전에 제가 한 100개 정도 서류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60군데 또 인터뷰를 진행하고, 정말 한 4개월에서 5개월 거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뿌듯함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 하고 나서 진이 빠져가지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가서 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진짜 EY 회사에 와서 일하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있다 그러면은 일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 밤에 돌아온다든지 금요일 아침에 온다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가서 일해야 좀 더 이렇게 조언하기도 쉽고 좀 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가긴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출장 가고 그러는 게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지치게 돼요.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 로컬 프로젝트를 좀 더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멀리 갔던 출장은 어디예요? 호주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거기를 한 2달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사무실 출근하면은 네. 사무실에서 뭐 해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한 프로젝트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사이트 가서 하고 그 외의 프로젝트를 이제 금요일이나 뭐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말에도 근무하세요? 필요하면은 할 때도 있어요. 출근해요? 아니면 자택근무해요? 자택근무해요. 네. 일을 직접 하시면서 느끼는 이 직업의 매력은 뭘까요?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보통 짧으면 4주, 길면은 정말 6개월까지 장기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게 업무가 다르고 상대하는 고객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직업을 갖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 부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컨설팅에 들어가면은 보통 7만 불에서 8만 불이 그 애뉴얼 베이스고요. 보너스는 거기서 뭐 10%, 20% 그렇게 되고 이제 매년 뭐 10에서 뭐 20%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는 급여 외에 다른 혜택 받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냥 항상 모든 회사들이 다 주는 뭐 인슈런스나 핸드폰 뭐 그런 거 리엠버스먼트 그리고 이제 그 트래블 할 때 그런 거 다 리엠버스 해줘요.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북미 외로 나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준다는 거 그리고 호텔 그런 거 재워준다는 거인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전략을 짜주지만 그 결과물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략을 짜준다 해도 이제 그 고객이 그거를 따를지도 안 따를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를 솔직히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뉴스에 기사가 실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딱히 이 프로젝트를 잘했다고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뉴스 한 칸에 실린다 그럴 때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에 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트를 할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워라밸이 조금 안 되는 건가요? 하자면 할 수 있고 못하면 또 못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야근 수당은 주죠? 아니요, 안 줍니다. 컨설턴트 하면은 뭔가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뭔가 역량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직업은 어떤 분들한테 잘 어울릴까요?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잘하는 컨설턴트를 봐온 결과로는 보통 한 가지들의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컨설턴트들이. 뭐 한 명은 말을 잘한다든지, 한 명은 클라이언트를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한 명은 뭐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든지, 그래서 자기만의 강점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학교를 막 졸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 20년 후에 뭘 할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컨설팅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인더스트리와 많은 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엑셀 어퍼튜니티를 열어주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뭐 끝나서 뭐 MBA를 가도 되거나 스타트업을 해도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략 기획팀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투자 업무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기회가 많은 직업이니까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준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꿀팁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바로 졸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컨설팅 펌들이 이렇게 정해진 경로가 있어요. 그냥 자기 회사가 이렇게 리크루팅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그냥 서류를 지원해가지고 그냥 인터뷰를 따르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고 그 B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제 개인 경험상 링크드인을 통하거나 그 이메일을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그냥 많은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메일을 정말 모르는 랜덤 분들한테 한 100번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사자고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이 업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컨설턴트들은 자기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 알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 회사에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면 그때 이제 레주메를 뭐 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 레주메를 줘가지고 인터뷰를 따르면 돼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지금 회사에서 한 2, 3년 있다가 전략기획팀으로 이직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정도 경험을 쌓다가 얼른 은퇴해가지고 커피숍을 차리는 게 제 궁극적인 꿈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주를 많이 하셨고 지금 캐나다에 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캐나다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먼 이웃 땅에 오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미국 처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가장 후회되는 게 제 네트워킹을 넓히지 않은 거. 그래서 캐나다 와가지고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랑 안 친해졌어요. 그 더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네트워킹도 넓히고 그래서 아무리 외로워도 최대한 학생분들한테는 외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걸 조언해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는 굉장히 유교 사상이 막 깊게 뿌리쳐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달라 아니면 뭐 대화 좀 나눌 수 있냐 그렇게 하라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캐나다 EY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준현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